버지니아주 북쪽에 위치한 페어팩스, 미국 내 최상위 학군으로 꼽히는 이 지역은 높은 교육 수준뿐만 아니라 워싱턴 DC와 가까워서 정치인, 기업인 같은 고소득층이 많이 살고 한인들도 많이 사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김주영 쌤이 여기 살았죠? 미국의 파락군, 미국의 대치동, 이곳의 엄마들은 노바맘이라고 불리면서 아이들 교육에 엄청 열성적이라고 해요. 페어팩스의 헐던이라는 작은 동네. 여기 모든 노바맘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 어쩐지 이곳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20대 초반의 여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가 크리스틴 죽자마자 안방 꿰찬 그 브라질 유모래. 헤이 젤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사건은 한 편의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인데요. 브라질에서 온 유모가 한 가정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사건. Let's get into it. 2023년 2월 24일 오전 7시 49분. 911에 전화가 옵니다.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뭔가 끙끙 앓는 소리만 들리고 끊어지는 거예요. 이 전화를 받은 디스패치는 일단 기록을 해둡니다. 그리고 13분 뒤인 8시 2분 똑같은 번호로 911에 전화가 다시 옵니다. 어떤 침입자가 제 친구를 칼로 찔렀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전화를 넘겨봤더니 내 집에 침입한 한 남자한테 총을 쐈어요. 그 남자가 내 와이프를 칼로 찌르고 있었어요. 경찰이 이 집에 도착하고 부부의 침실 침대 위에 이미 총에 맞아 사망한 침입자 남성과 알몸 상태로 상체 여러 군데 칼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는 크리스틴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게 됩니다. 브랜든 앤 크리스틴 벤필드. 2023년 38살의 브랜든은 IRS, 미국 국세청에서 스페셜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었어요. 탈세, 금융사기 같은 범죄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브랜던은 Armed Law Enforcement, 무장한 법 집행 요원으로 일할 때 총을 소지하고 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37살의 크리스티는 PICU nurse, 소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010년 결혼한 이 둘 사이에는 4살의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어요. 이 가족은 페어팩스의 헐던이라는 살기 좋은 동네의 1.1 million, 16억이 넘는 방 5개짜리 맨션에서 살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바쁘게 일하니까 이 집에는 아이를 돌봐주는 au-pair, 브라질에서 온 유모도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au-pair,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사일을 도우면서 그 나라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au-pair은 nanny, 유모와 비슷해 보이지만 nanny는 정식적인 직업이라면 이 au-pair은 호스트 집에서 생활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문화 교류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호스트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외국어도 가르칠 수 있고 숙식 제공하는 대신에 돈은 조금 적게 나가니까 좋고, 이 au-pair은 현지인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학교도 다닐 수 있으니까 비싼 렌트비 걱정도 없고 언어랑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리고 일단 학생 비자로 미국에 유학 오면 돈을 벌면 안 되거든요. 유학생은 돈스러운 애들이니까 돈 벌어가면 안 되지. 어페어는 큰 돈은 아니지만 아이 돌보면서 돈도 벌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유학은 가고 싶은데 돈이 좀 부족한, 또는 다른 나라에서 생활해보고 싶은 아이를 좋아하는 보통 20대 청년들이 이 어페어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온다고 합니다. 2021년 줄리아나 매글리스, 20살의 줄리아나는 어페어 비자를 받고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이 벤필드 가족이 사는 집에서 어페어로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2023년 2월 24일 오전 7시 30분, 줄리아나는 4살짜리 이 집 딸을 데리고 동물원에 가려고 집을 나섭니다. 근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깜빡하고 런치를 안 가져온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런치를 가지러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이 집에 들어가는 한 남자를 보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보니까 못 보던 차도 한 대 있는 거야. 그래서 집에 있는 크리스틴에게 전화를 합니다.
근데 폰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출근한 브랜던의 아빠한테 전화를 해요. 브랜던은 7시쯤에 이미 출근하려고 집을 나섰다고 해요. 근데 다행히 브랜던이 아직 집 근처 맥도날드에서 아침 산다고 기다리고 있던 중이라고 금방 집에 도착할 수 있다면서 위험하니까 혼자 들어가지 말라고 밖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브랜던이 도착하고 이 셋은 집으로 같이 들어갔어요. 브랜던은 바로 부부의 침실이 있는 2층으로 향하고 줄리아나는 아이와 함께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가서 일단 911에 전화를 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 위층의 상황을 모르니까 이게 진짜 위험한 상황인지 뭐 난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끊어요. 그리고 2층에 이 부부 침실로 가봤더니 한 남자가 크리스틴을 스팽킹. 이 스팽킹이 부모가 애기들 엉덩이 때리는 걸 스팽킹이라고 하는데 칼을 든 남자가 알몸에 크리스틴을 스팽킹하고 있고 이 약간 어떻게 칼을 들고 스팽킹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팽킹하고 있고 이 남편 브랜던은 drop the knife 하면서 일할 때 쓰는 총을 꺼내 드는데 이 칼 든 남자는 drop the gun 너나 총 버려 그러더니 크리스틴의 목 주변을 칼로 찌르기 시작하고 브랜던이 이 남자에게 총을 한 발 쏩니다. 얼굴에 총을 맞은 이 남자는 쓰러졌어요. 근데 죽진 않은 거야. 브랜던이 줄리아나한테 옷장에 있는 금고 가서 권총 가지고 오라고. 줄리아나는 금고에서 꺼낸 권총으로 이 남자에게 총을 쏩니다. 가슴에 총을 맞은 남자는 더 이상 움직임이 없었고 이 둘은 911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Spanking her. I heard like I don't know what was that. And Brendan said, "Police drop the knife, drop the knife," because he had a knife. And then he said, "Drop the gun" to Brendan. They were yelling. I couldn't understand. They were super fast. 경찰이 이 침입자 남성의 신원을 조회해 보니까 그는 조셉 프라이언. 근데 이 조셉이랑 벤필드 부부랑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거예요. 뭐 집에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온 흔적도 없고 뭔가 이상했어요. 그러던 경찰은 크리스틴의 노트북에서 조셉과 크리스틴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명한 BDSM 웹사이트에서 연락한 걸 발견한 거예요. 이 FetLife가 좀 색다른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웹사이트인데 멤버가 무려 1,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틴이 이 웹사이트에서 아나스테이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조셉이랑 매치돼서 knife play slash blood play 서로 동의하에 칼로 막 상처 내면서 관계하는 거라고 해요. 이걸 하자고 둘이 메시지한 걸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인스트럭션도 있었어요. 현관문 열어둘 테니까 들어와서 2층으로 올라오면 문이 열린 방이 있을 거야. 거기로 들어오면 홀딱 벗은 내가 있어. 내가 아무리 싫다고 저항해도 절대 멈춰선 안 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스러운 취미를 가진 와이프가 남편은 출근하고 유모랑 애는 저기 동물원 보내놓고 집에 낯선 남자 초대해서 나이프 플레이 하다가 이 비극이 벌어진 거라는 이 뭐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 집안에 있던 사람들 중 두 사람은 죽었고 두 사람은 살고 경찰은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3년 10월 13일 경찰은 총기를 사용한 중범죄 및 2급 살인으로 줄리아나, 유모를 체포합니다. 조셉을 부검해 봤더니 처음에 브랜던, 이 남편이 쏜 총에 눈썹 쪽을 맞고 이미 눈도 안 보이고 잘 움직이지도 못해서 이 사람들한테 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을 텐데 굳이 줄리아나가 금고에 있는 총을 꺼내서 한 번 더 총을 쏜 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이유였어요. 거기다 줄리아나가 쏜 총이 조셉의 가슴을 정확히 맞추면서 조셉이 죽은 거기 때문에 이게 정당방위인지 2급 살인인지 재판을 해야 됐어요.
경찰이 줄리아나를 체포하면서 줄리아나가 계속해서 유모로 이 집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을 수색하게 되는데 줄리아나가 지내던 게스트룸은 싹 비워져 있고 얘 짐이 전부 안방으로 이사가 있는 거예요. 침대 옆 나이트스탠드에는 유모랑 애아빠랑 둘이 찍은 사진들이 액자에 막 비치돼 있고 이 줄리아나의 속옷들도 안방에 막 널려져 있고 이 7개월 전에 애엄마가 살해당한 방에 유모가 이사 들어와 있어. 와이프가 자기 몰래 BDSM 플레이 하다가 살해당했는데 이 남편은 바로 22살짜리 브라질리언 유모랑 새로운 사랑을 하고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경찰은 이미 이 둘이 사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둘 다 폰을 새로 바꾼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만약에 이 둘이 사건 전부터 불륜 관계였으면 이건 와이프를 살해할 만한 동기잖아요. 아니, 그리고 자기가 무장요원이면서 왜 굳이 자기 애 유모한테 총 가지고 와서 쏘라고 하냐고. 출근하는 IRS 무장요원 총에 총알이 딱 하나밖에 없었나? 아무리 그래도 총을 자기한테 달라고 해야지. 22살짜리 유모한테 총을 쏘라고 한다고? 그리고 이 집안에 지금 침입자가 있는데 왜 굳이 애를 집안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혼자 지하에 냈또? 7시 반까지 직장에 도착했어야 될 사람이 그날 마침 집 근처 맥도날드에서 맥모닝 기다리다가 7시 37분에 줄리아나가 전화할 때까지 거기 있었다는 게 아니 그리고 이 유머도 이상한 게 집으로 들어가는 남자 봤다고? 뭐 이 남자가 문 따고 들어간 것도 아니었는데 이거 보고 막 애엄마한테 전화하고 폰 꺼져 있으니까 바로 애아빠 출근한 애아빠한테 전화했다는 게 아니 원래 스케줄대로면 출근해서 이미 DC 가 있는 애아빠한테 왜 전화를 해? 그 시간에 911에 전화를 하지. 진짜 막 너무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었으면. 그냥 너무 이상해. 그냥 말이 안 돼. 이 버지니아주에서 second degree murder이면 5년에서 40년형이거든요. 23살밖에 안 된 딸이 미국까지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브라질에 있는 줄리아나 엄마, 이 엄마가 브라질에서 청소부, 뭐 가정부 같은 거 하면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근데 줄리아나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이 엄마의 1년이 넘는 설득과 검찰이 너 협조하면 2급 살인해서 manslaughter, 과실치사 해줄게. 과실치사는 1년에서 10년형밖에 안 돼. 너 만약에 협조 잘하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감옥에 있던 거 퉁쳐서 가석방까지 시켜줄게. 이 줄리아나 입장에서는 개꿀이지. 협조만 잘하면 가석방 시켜준다는데. 2024년 9월 16일 사건 570일 만에 브랜던이 아내 크리스틴과 조세프 라이언 살해 관련해서 총 7개의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줄리아나는 2급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사실 2022년 가을부터 만났어요. 브랜던이 계속 와이프만 없으면 우리 둘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을 시도 때도 없이 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구체적으로 계획까지 세우게 됐어요. 우린 크리스틴 랩탑으로 FetLife의 Anastasia 9이라는 프로필을 만들었어요. 크리스틴이 브랜던한테 원피스 수영복 입은 사진 보낸 적이 있는데 브랜던이 그 사진을 저한테 줬고 제가 그걸 프로파일 사진으로 사용했어요. 조셉이랑 메시지 주고받다가 만날 장소 정할 땐 텔레그램 이용했어요. 가끔 전화하자고 해서 그땐 제가 크리스틴인 척 통화했어요. 그리고 브랜던이랑 슈링 레인지 가서 총 쏘는 연습도 뭐 계속했고 사건 한 달 전쯤엔 저한테 권총도 하나 사줬어요. 가끔 제가 우리 진짜 이거 할 거냐고 나 너무 무섭다고 할 때면 브랜던이 이미 너무 늦었어. 되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어요. 우린 조셉과 만날 날짜를 정했고 크리스틴의 랩탑으로 동물원 티켓을 샀죠.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함께 아이를 지하에 두고 조셉을 따라 침실로 갔어요. 그때 우리는 둘 다 손에 총을 들고 있었어요. 브랜던의 주장과는 다르게 크리스틴이 불륜을 했다는 증거도 BDSM에 관심이 있었다는 그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녀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는데요. 크리스틴의 간호사 동료들은 크리스틴은 환자들을 돌보는데 누구보다 헌신적이었으며 간호사로서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크리스틴만큼이나 환자를 진심으로 돌보는 간호사를 만난다는 건 행운이라고. 그리고 줄리아나가 이 집에 오기 전에 또 한 명의 브라질리안 오페어이 있었는데 그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됐고 그래서 줄리아나가 오게 됐다고 합니다. 크리스틴은 브라질에서 온 그녀를 단순한 유모가 아닌 가족처럼 여겼다고 해요. 사건 이후에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크리스틴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올리면서 크리스틴이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는지 그런 그녀를 잃게 돼서 너무 슬프다는 글을 포스팅했다고 해요. 그리고 조셉의 친구들 또한 그가 자신의 성적 취향에 대해 개방적이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그는 BDSM과 같은 플레이를 즐기기는 했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는 결코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여성에 대한 존중이 깊었던 사람이었다고. 조셉은 누구와도 특별한 갈등 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남편 몰래 BDSM 플레이를 하던 아내의 비극처럼 보였던 이 사건이 알고 보니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다 아내를 죽이기 위해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둘 다 살해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브랜던이 크리스틴 상처에서 나온 피를 조셉의 몸에 문질러 범행을 조작한 증거가 발견됐다고 발표합니다. 또 브랜던과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은 그가 크리스틴을 떠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고 나중에는 크리스틴이 없어지면 모든 게 쉬워질 거라고 말했다고 증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브랜던의 엄마가 줄리아나의 변호사비를 내주고 있었는데 감옥에 있는 줄리아나한테 전화해서 너 검찰에 협조하면 교도소에서 스니치, 밀고자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게 될 거라고. 잘 생각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브랜던에게는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이라고 해요. 원래 3월로 예정됐던 재판 결과는 연기돼서 올해 말쯤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재판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밝혀질 진실도 많고 앞으로 추가적인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크니까요. 최종 판결이 나오면 영상으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띠